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K 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보유했던 지주사인 SK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K는 바이오팜 상장 전부터 지분법상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주가가 18만 원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복귀를 한 뒤에 33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K라는 이 지주사죠, 이거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경영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큰 가치를 줘서 목표가를 더 크게 잡아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만들어 놓은 SK 리포트고요. 가장 최근 버전이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다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집어갈 것만 딱 하나만 집어가겠습니다. SK는 이제 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4년 동안 96.2%가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증가했냐면은 SK 지분 투자가 이제 96.2%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분 투자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려왔고, 웬만한 다른 기업들과 달리 LG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5%,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금액적으로 작고요. 뭐 하나도 퍼센테이지는 40%지만 금액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CJ도 뭐 88%긴 하지만 그 전에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요 정도 투자로 88% 증감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금액적으로도 이게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20조 2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었거든요. 20조가 넘는 금액을 4년 동안 어디에 투자했고, 그러면은 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길래, 그리고 지주사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SK 지분, SK 주가가 이제 좀 저평가다 이런 내용이고요. SK 기대되는 그 다음 IPO는 보시다시피 실트론 그리고 팜테크입니다. 이제 그 다음 IPO는 실트론과 팜테크를 진행할 거고, 여기서 각각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팜테코 지분은 100% 보유를 하고 있죠. 이 100%는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100% 보유를 했는데 상장을 하면서 75%로 이제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일반 유통이 더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예상 시총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적게 적어놨는데, 각각 뭐 실손이 3조 원, 그리고 팜테코가 2조 원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이제 적어는 놨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 실트론보다는 좀 팜테코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팜테코의 상장과 그리고 이 값어치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가격이 말이 안 되고 더 가격이 높다면은 당연히 SK의 값어치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선은 팜테코가 어떤 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게 17페이지 정도 있었는데, 팜테코라는 회사는 사실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SK의 CMO 사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SK가 18년도였죠. 18년도에 엠팩이라는 CMO 회사를 샀고, 그리고 바이오텍 아일랜드라는 그 생산 시설을 샀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위치한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샀고요. 엠팩과 아일랜드, 그러니까 BMS사의 생산 시설을 샀고, 여기는 엠팩을 사서 각각 원래는 SK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아래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모양이 이제 바뀌었죠. SK 아래 팜테코가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미 상장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겁니다. 팜테코를 상장시키면은 10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사왔던 아이들을 전부 다 밑에다 넣습니다. 엠팩, 그리고 바이오텍, 그리고 이번에 17년도에 샀을 겁니다. 이게 BMS의 아일랜드 그 공장, 그리고 바이오텍 USA 미국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한 곳에 넣고 하나의 회사, 팜테코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죠. 아직은 비상장 회사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4년 동안 얼마의 금액으로 몇 개의 회사를 인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장표에도 있긴 한데, 이 장표로 보시는 것보다 뉴스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찾아왔었는데, 위에 내용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동안 쭉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 궁금하시면 내용 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뭐 최태원 체제 20년 최고 전성기를 맞은 SK, 뭐 중앙시사 매거진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거예요. 4년이면은 2015년부터였잖아요. 그때부터 어디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지. 우선 뭐 SK가스가 요거 샀고, SK가 OCI 머터리얼즈를 사서 SK 머터리얼즈로 바꿨죠. SK네트워스가 동양매직을 사서 SK매직이 됐고요. SK가 LG실트론을 사서 이번에 상장시키려는 SK실트론이 됐고요. SK가 SM코어, 이건 잘 모르겠네요. 400억밖에 안 돼서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파악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요거 바이오텍에서 BMS 아일랜드 그 생산시설을 이제 사왔죠. 1700억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뭐 쭉 사왔는데 또 중요하게 볼 거는 요거죠. SK가 미국, 여기는 암팩이라 해야 되는데 엠팩입니다. 5100억 원에 이제 의료 생산 시설, 원료 의약품 시설, 의약품 생산 시설, 요 두 가지를 사와서 SK 팜테코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 이제 변경을 해버린 거죠. 우선 이 금액만 보시면은 인수 가격만 보면 6,800억입니다. 그러면은 6,800억이 아까 전에 2조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기사에서 뭐 많이 크다고 보면은 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좀 계속 봐주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럼 과연 이게 잘 돌아가느냐? 잘 돌아가면 당연히 값어치를 많이 쳐줘야 되니까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SK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하고 1억 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산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시작이기 때문에 연간 1억 불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뭐 1000억, 1200억 뭐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상대 대상이 누구냐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1억 불이고, 그리고 알파 붙어 있죠. SK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백신 관련으로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스트라제네카고, 임상 결과도 지금 계속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빅팜이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여기 있네요.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지금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팜테코로 변경된 이상 더 커지고 더 많은 빅팜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생산 캐파를 봐야 되겠죠. 국내 최초의 미국 의약품 생산시설 엠팩 인수, 이거는 18년도 이야기인데, 아무리 협력을 잘해도 생산 캐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CMO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CMO는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캐시카우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게 CMO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탁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균주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백신을 하나 주면은 요거 그대로 1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요런 게 이제 그냥 생산만 대신해주는 위탁,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이제 생산 캐파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2 공장을 통틀어서 삼성이 삼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삼바가 36만 2천,
요 생산 캐파인데 SK그룹은 세계 최초의 CMO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CDMO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MS의 원료 생산실을 인수했고 엠팩 인수하면서 인수했죠. 해서 2020년 이후에 최대 규모인 160만 리터입니다. 지금 36만 리터인 삼바 160만. 이제 이 차이는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바의 캐파는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게 2020년 1월 기사니까 캐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공장에서 3만, 2공장 15만, 3공장 18만 해서 총 36만 2천 리터를 갖고 있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36만 리터하고 160만 리터는 진짜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규모고요. 아직까지는 SK의 이 부분이 2020년 이후니까 지금 생산 시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160만 리터가 안 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시다시피 최대 규모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얘네는 CDMO. CDMO는 뭐냐면은 CMO 더하기 CDO. 그러니까 CMO는 위탁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CDMO는 위탁 생산도 하되 위탁 개발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위탁 개발까지 하는 이 두 가지를 영위하는 걸 이제 CDMO라고 부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MO에서 이제 CDO를 갖다가 겨냥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생산 캐파 면에서 SK가 월등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공장 또한 삼바는 한국에만 있지만 SK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해외 각지에 이제 생산 기점을 갖다가 뒀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CDO는 뭔가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줄 수 있냐? CDO의 하는 업무들을 보면은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생산 공정, 임상, 상용화, 신약 개발 과정까지 모든 업무를 합니다. 정말 이제 모든 업무를 임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CMO는 생산 시설과 적절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적절한 능력만 있으면은 그냥 받아다가 똑같이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CDO는 개발. 이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그만큼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얘네가 이런 능력이 있냐? 뭐 있으니까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이제 맡겼겠죠. 근데 SK 지금 말씀드린 거는 팜테코 네. 얘가 옆에 누가 있냐? 바이오팜이 있죠. 이번에 상장했죠. SK 바이오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기 기술만으로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국내 시판 허가도 아니고 FDA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이제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의 약물은 또한 여기서 이제 팔려야 될 그 약물들을 여기 팜테코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매출은 이제 올라가겠죠. 시판 허가를 받았으니까 20년부터 여기에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빅팜들 매출 꾸준히 들어오게 되죠. 생산 시설 규모 160만 리터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향후에 최대 규모의 CDMO 이것을 임하는 이것을 원하는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그러면은 시총만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오늘 가격으로 뭐 75만 1천원 종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시총이 49조 그러니까
50조죠. 50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MO, CDMO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생산 캐파도 더 크고 CMO도 아니고 더 상위급인 CDMO를 영위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는 하고는 있지만 그 연구개발 그런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점에서 SK 팜테코하고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오로지 CMO만 하고 그 안에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만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이 뭐 FDA 들어간 그런 약이 없어요.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이 없다라는 점. 근데도 50조라는 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SK 바이오팜과 SK 팜테코를 합치면은 모양은 비슷해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가 있듯이. 지금 오늘 가격으로 SK 바이오팜이 한 20조가 좀 안 될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네. 16조입니다. 17조. 17조밖에 안 되는데 SK 바이오로직스는 50조죠. 그럼 남는 금액만 33조 정도가 되겠네요. 33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팜테코의 가치가 올라가던 바이오팜의 가치가 올라가던 그렇게 올라가도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시총을 갖다가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S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팜테코는 언제 상장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상장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또 SK 주가가 또 급상승을 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추정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K 바이오팜을 상장한 다음에 SK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 바이오팜 주가가 상승하면서 SK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을 상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경영진들의 생각입니다. SK 차기 IP 후보사는 처음 말씀드렸던 실트론과 팜테코 등인데입니다. 또 이번 상장 성공이 SK 경영진을 자극시켰다. 그래서 상장 시기를 앞당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당긴다는 것은 당연히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됩니다. 이번에 바이오팜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SK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그러니까 SK 바이오로직스가 아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거기는 36만 리터 여기 160만 리터 거기 CMO 여기는 CDMO 여기 국내 플러스 해외 공장입니다. 이거는 뭘로 봐도 이게 더 우위하거든요. 플러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FDA 신약 없습니다. 시판허가 없죠. 근데 플러스 바이오팜 시판 허가입니다. 그냥 꾸준히 매출 들어옵니다. 그것도 2개. 요렇게만 보셔도 딱 봐도 이거죠. 근데 동일하게 50조만 비교했을 때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거 저는 넘어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던 그 기사에 있었던 그 2조 원의 가치 절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당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앞당긴다는 걸로만 해서 뭐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제가 보는 시점은 값어치를 받으려면은 그 SK 팜테코가 이 값어치를 받으려면은 매출이 필요해요. 매출 플러스 빅팜 수주 뭐 계약
요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상장을 하면은 값어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공모가라고 하죠. 공모가를 굉장히 크게 받아야지 100%나 가지고 있는데 10조 받을 거 20조 받으면은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2020년 생산시설 완료됐을 때 완료 시점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최대 생산은 아직 아닙니다. 올해 완료가 된다라고 하고, 이게 완료가 되고 이제 매출은 당연히 바이오팜 거 매출 들어오고 빅팜 수주 계약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한 2021년 상장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2021년에 이제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팜테크의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실트로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다가 뺐었는데, 이 부분도 반도체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매력 있는 IPO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3조 이상일 건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SK 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SK는 지주사고 배당도 꾸준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서 한번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대표였었나 사장이었었나 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SK 바이오팜 상장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서 배당도 더 많이 키워주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만약에 좀 자신이 투자하는 규모가 좀 크다, 금액이 좀 크다, 그리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고 완전 신경을 끄고 투자하고 싶다, 배당 꾸준히 받아가면서 뭐 몇 년 정도 뭐 2, 3년이든 2, 3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이 종목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적합하진 않은데, 더군다나 이제 재료가 막 터질만한, 빠르게 터질만한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총짜리가 막 위아래로 널뛰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현재 차트상 자리로 보아서는 일시적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SK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